제가 준비한 2위와 5위를 만나보기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새벽에 귀국하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헬기를 타고 이번 수해 피해가 막심한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좀 앉으십시오. 제가 앉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갖고 인간을 좀 도출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겠지.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망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막을 수 있던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당 대표의 목소리까지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새벽에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두운 새 옷을 입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 모습,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고 헬기를 타고 경상북도 예천의 산사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주민들을 손을 꼭 잡고 위로를 했는데 대통령도 현장에서 직접 그 산사태를 보니까 정말 이번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좀 알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도착하는 일정이었었는데 우크라이나 방문 때문에 이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는 이 사안들을 잘 몰랐다고 이제 이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서 정상회담은 끝나고 나서 또 여러 일정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정상들끼리 친교회 일정이 있었는데 바로 현지에서 이 우리 수해 소식을 듣고 이 나머지 일정들은 다 취소를 하고 빨리 했던 폴란드 쪽으로 이제 기차를 이용해서 왔고 바로 이제 그 비행기를 전용기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바로 이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했고 중대본이 끝나자마자 지금 경북 예천에 오늘 이 산사태 피해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현장을 일단 찾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금 다 생활의 터전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일단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단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거듭 이제 그 공무원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일단 대응을 해라. 더군다나 지금 이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부터 특히 또 이번에 사태가 일어났던 충청과 경북 지역에 또 많은 비가 또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러게요. 그럼 2차 피해가 또 우려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피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모든 인력과 모든 장비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번 수해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그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짚어보면 어이가 없다. 몇백 톤 바위가 이렇게 산에서 굴러내려 떨어지는 건 살면서 처음 본다. 정부가 다 복구해드리겠다. 다음 화면도 좀 같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뜯어고쳐라. 재난 대응 기본 원칙 안 지켰다. 이현정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정부가 다 복구하겠다. 재난 대응 기본 원칙 안 지켰다. 뭔가 정말 대대적인 문책이 있을 거라는 뭐 얘기도 좀 들려오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재난 사태가 터지면 일단 행안부 장관이 일단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지금 탄핵 소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지난 2월 9일 날 탄핵 소추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속 심리하고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이 대응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일단 현재 이제 장관이 이 국무총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사태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현장 공무원들이나 현장 그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재난의 시스템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고 또 저는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맞게끔 정부의 시스템도 굉장히 재빠르게 대응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이제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 아마 대통령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예. 상당한 부분의 문책과 함께 시스템 개편이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 부분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었는데 야당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보다 우크라이나 초청으로 여러 가지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그런 필요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장이 된 걸로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국민의 절규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국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하려는 속내입니까? 국민이 고통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은 대체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실의 망언은 쏟아지는 폭우에 절망하는 국민을 더욱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예. 설주환 변호사님, 이 얘기 그 야당 비판 핵심은 대통령실이 무책임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들었을 때 어떤 국민이든 간에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겠단 말인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통령이 오지 않으시더라도 어떠한 지금 오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재난안전처를 재난 근무 체계, 비상 근무 체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내에서 이걸 하나 책임지는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인가? 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을 그냥 각자 도생하고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 있냐? 대통령이 가봐야 뭔 결과를 바꿀 수 있겠느냐? 정말 매우 무책임한 어떤 답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글쎄 적절히 들리진 않아요. 표현 자체가. 그런데 그 말의 취지는 그러니까 13일 날 호우 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비록 우크라이나 등에 폴란드에 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다 해왔다는 표현입니다. 예컨대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다 했다는 거잖아요. 5차례 걸쳐서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국내에 들어와서 대면에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통령이 참여해서 해야 될 만한 사안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달라졌다는 것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예컨대 재난의 대응이나 복구나 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다. 이런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14일 날 6시 반 정도에 우크라이나로 갔거든요. 네. 그런데 궁평차도 사건은 다음 날 새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간차로 볼 때 그 당시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다만 산사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기존의 대응 매뉴얼을 보면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고지가 됐던 그런 지역에 산사태가 나질 않고 예.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던 곳.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건축이나 토목공사 등을 통해서 위험 지역으로 바뀐 곳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민관 협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 이외에는 현장 대응을 통해서 바꿀 수 있었던 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그런 내용이 대통령이 할 일 다 했다는 취지죠. 그런데 어쨌든 표현해주는 국민들이 볼 때 좀 표현해주는 것은 아쉬울 수 있었다. 이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 부위원장 보셨을 때도 발언은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조치 자체는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상식적이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 이 논란도 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외교 문제를 국민이 목숨을 잇는 사고에 빗댔습니다. 곧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읽기 전에 일단 김근식 교수께서는 저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김의겸 의원이 그전에도 여러 가지 가짜뉴스 논란뿐만 아니라 말 실수나 말을 과도하게 해서 항상 논란거리였는데
오늘도 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김의겸 의원의 의도는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뭐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정말 희생자 가족들이나 유가족분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참담한 사고를 겪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사건에 빗대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교안보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마치 중국과 러시아가 뚝이 무너져서 우리 국민이 뭐 큰일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인식 자체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갖고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갖고 마크롱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그 나라도 그럼 다 중국, 러시아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왜 김의겸 의원이 그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인식 자체도 굉장히 구태의연한 과거의 시대의 이 논란거리를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을 과장되게 하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그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뜯게 되는 저런 이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정말 의심스럽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마지막 말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제발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김의겸 의원의 망언을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기도 했고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의원인데 뭐 중국, 러시아 마치 범람하는 강 같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탑10 저희 말미쯤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 방문 얘기도 있으니까 그때 뭐 차분히 더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조국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말과 행동은 이와 같다. 어떻게 보세요? 참 말문이 막힙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과도한 비유를 했다라고 또 사과의 이야기를 올렸던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 김병주 의원과 함께 저렇게 기자회견장에 나왔는가? 결국은 또 이번 사태를 어쨌거나 정권의 비판에 이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온통 머릿속에 뭔가 생기면 무조건 정권을 향해서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까지 있어온 거 아닙니까? 본인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뭐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보면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사태에서 유가족들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왜 조국의 운명이 이 유가족들, 이 궁평차도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또 이 비유를 해서 또 유가족의 가슴에 또 상처를 입히는 저런 행위를 국회의원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저는 참담할 뿐이고요. 진짜 이제 좀 그만 폭주를 멈추시라. 그 말씀만 드립니다. 그 SNS를 한번 제가 대신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올린 듯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사과했다. 뭐 부적절했다. 뭐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도 글쎄요. 이례적으로 좀 빠른 사과인 것 같고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은 어쨌든 논란 이후에는 사과 입장 표명이 늦는 거 아니냐. 야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제 불찰이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 설주한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재난특보를 하든 호우특보를 하더라도 뭐 여기 계신 패널분들 그러니까 출연자분들 마찬가지로 저도 보도 준칙, 뭐 재난 뭐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2차 피해 오는 유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여러 우려들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마치 참사 자체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을 주면 더더욱 안 되지 않나. 뭐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재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정치인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의욕입니다. 의욕이 너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돋보이고 싶다거나 어떤 발언을 해서 참 이 정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다거나 아니 이런 사안 작년에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의 김성호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재난 현장에 가서 비나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님이 왜 이런 걸 자꾸 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김의겸 의원이 저는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참 저는 재난 현장에서의 아주 올바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서 브리핑도 생략하고 그다음에 현장 경계선 밖에서 어떤 구조 활동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끔 당대표로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를 가져가고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이런 말 실수 하나하나가 오히려 당과 또 본인에게도 다 득이 하나도 안 된다는 점을 조금은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사과를 했었던 김의겸 의원입니다. 또 하나 좀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 뭐 여러 이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서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일부의 논란, 비판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그 상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몇몇 기사 제목은 그러니까 원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느라 견인차가 빨리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몇몇 기사의 기사 제목을 봤는데 사실관계가 원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고라는 그 말의 상대방은 기자분들이었다는 거죠. 짧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자회견을 본인이 자청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자분들을 요청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견인차주가 통과를 하기 위해서 말을 건넨 분은 기자분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해당 기자분들 때문에 또 레카차 기자가 그런 기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다가는 기자회견 자체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였지 않겠는가, 적절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